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논평이에요. 노 대표님 이거 보셨죠? 네. 뭐라고 했어요? 그 뭐 미국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네. 반기문 양국이 이번에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돼 있었던 위안부 문제 합의 이런 것을 축하한다고 했어요. 우리 국민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리고 있는데 본인은 국민들 뚜껑 열린 걸 축하한다. 이제 이렇게 있고 특히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는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높게 평가할 것을 기대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당연히 이런 이제 오버액션 특히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유엔에는 뭐 아베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직 안 된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사실은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갖다가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평가를 한 것은 또 다른 국내적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관측도 이제 제기되는 반반 거죠. 총장에서 뭐 정치 한다 반 안 한다 반 뭐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 반 안 한다 반 반반 총장에서 이제 친박 총장이 됐다 그런. 근데 이제 이 발언의 보도 경위가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적인 환영 논평도 냈습니다. 아주 점잖은 말로 이것보다는. 네. 근데 이 지금 노 대표님이 소개하신 이 발언은 반기문 총장이 청와대로 전화를 했고 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언론에 릴리스를 한 거예요. 네. 재밌죠?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청와대가 이 자신들도 예상은 했지만 자신들도 이것이 굉장히 전국을 돌파하는 공세적 카드로서 쓴 게 아니라 안 할 수 없는 하면은 국민들이 욕 듣는 게 뻔한데 안 할 수 없어서 미국의 요구에 그 강요에 이렇게 무릎을 꿇은 면이 큰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들 여론이 너무 나쁘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에서 시급하게 이제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일환이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언론에 배포를 한다는 것을 반 총장한테 얘기했겠죠. 의전상 국가원수의 예우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국가원수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통화를 했고 이 통화 내용을 청와대에서 언론에 배포할 때는 의전상 당연히 반 총장 쪽에 동의를 받아서 릴리스를 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거는 물론인데요. 여기에서 그 반 총장 말의 부적절성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안부와 같이 구체적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 대 국가 사과라는 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정식이라면 일본 정부나 일본 군 관계자가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직접 사과하고 그렇죠.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절차로 가야 되는 그리고 것이거든요. 배상을 하고. 예. 그런데 여기서 국가 대 국가 간의 이 관계가 아닌 것이죠. 이거는 식민지 세력이 어떤 피지배국 민중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줬을 때 거기 가서 직접 사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국가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만행을 저지르고 독일이 어떤 국가에 대해서 사과했다? 저 이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배상하고요. 것이죠. 예. 그런데 반기문 총장은 이 문제 협상에서 주체가 여기서 주어가 또는 사과를 받아야 될 대상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을 얘기한 것이라는 거죠. 이거를 칭송한 것이죠. 실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몰라도 청와대가 또 그걸 더 포장해서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 총장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는 이거는 할머니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박 대통령 들으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거의 모든 논평은 대통령 들으라고 내는 논평이라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하려면은 그 할머니들과 또 그리고 그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그 국민들, 또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에 대해서 일본 전체 국민을 대표해서 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이제 효력이 없다고 얘기한 건가면은 국가 대 국가의 조약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라는 의미에서 이제 지적을 한 거고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국가에서 국가와 국가가 그러니까 일본국이 한국에게 대한민국에게 협정을 맺고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러면 국회에서 비준 동의도 해야죠. 그렇죠. 협정인 경우엔 비준 동의하고 조약은 아니죠. 예. 근데 이건 조약도 아니잖아요. 그럼 외교부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종의 아니잖아요. 신사협정. 예. 일종의 어떤 신사적으로 서로 약조를 맺은 그러니까 것이고. 이제 일본 총리하고 한국 대통령하고 그것도 이제 일반적인 총리가 아니고 아베 총리하고 아베 신조 총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예. 이렇게 하기로 합의한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기문 씨가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이 됐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앞장서서. 아니 그것도 있지만 일본의 부시 찬성. 대통령. 예, 그때가 아시아 TO 때예요. 네. 아시아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는 차례였다고요. 네. 근데 일본이 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을 못하게 해요? 역사 문제 때문이에요. 네. 자기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사죄하지 않고 예. 반성하지 않고 계속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이 너무 나빠서 예. 일본 사람은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시키겠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에다가 또 유엔 상임이사국 그러니까요. 그 들어가는 것도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자기 역사적 그럼요. 아니, 근데 이- 그렇게 해서 때문에 자기가 그 덕분에 물론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표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유엔 사무총장 됐는데 자기가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으로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 네. 때문에 네. 한국 사람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 걸 이렇게 전화 걸어서 대통령한테 찬양을 하고 이게 사실 제정신이에요, 이게? 글쎄 제정신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열받네. 네. 그 아버지에 이어서 딸이 똑같이 지금 망국적인 협상을 한 겁니다. 사실. 자, 정대협에서 낸 입장을 보면 이제 좀 요지만 추려보면 이거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소망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다. 응? 그리고 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와 군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라는 내용은 없다 이번에 발표문에. 그러니까 그 아베 총리가 직접 사과한 것도 아니고 대독 사과였고 누구한테 사과하는지도 모호했다. 그리고 이런 걸 정도를 토대로 해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비 문제 해결 방안도 찾겠다는 것도 이거 어불성설이다. 이런 대로 주고 말로 대로 받고 말로 줘버린 이런 굴욕적인 외교 형태가 어딨냐 도대체. 응? 그렇게 하고 일본 정부가 가해자로서 책임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도 안 하고 10억 엔 이렇게 해서 재단내다 떠넘기고 설거머니 손 뜨겠다는 얘기 아니냐. 우리가 이거 하려고 1,000번 넘게 수요 시위를 했냐. 그리고 이 소녀상은 역사 상징물이고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이전 못한다. 이 소녀상이요, 그냥 이 청동으로 된 그런 동상이 아니에요. 이게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주 하는 수요집회 1000회면 이게 세월이 20년이에요. 그렇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가지고 20년 동안 그 어떤 울분과 그 정성과 그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게 이 소녀상인데 이걸 갖다가 무슨 그 앞에 하나 뭐 이렇게 자기들 쪽 쳐다보는 뭐 동상 하나 있다는 식으로 여기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럼 앞으로 수요 집회 이거 없애면요. 그 다음에 없앨 거는요. 수요 집회 그 앞에서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동원해서 물대포 쏴야지. 왜 공간 앞에서 그렇게 외국 공간 앞에서 시위 금지 지역이잖아. 그 지역이. 예. 거기서 그걸 다 뚫고 사실은 수요 집회를 이제까지 해온 건데 그다음에 수요 집회 못하게 할 거고 그다음에는 그분들 다른 데 가서도 뭘 일본에 가서 사태지도 못하게 만들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거부터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자꾸 뭐하라 그러면은 부산에 가도 저 일본 공사관이 있어요. 그 곳곳에 가서 이제 소녀상 더 만들어야지. 곳곳에 더 만들어야지. 자, 이게 이 소녀상의 위상이 이번 한일 양국 간의 합의와 양국의 발표 이후에 이 소녀상이 그전에는 단순 상징물이었어요. 네. 근데 이 소녀상의 존재감이 이번 발표 이후에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좀 맞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문제가 단순히 위안부 문제, 할머니 몇 사람의 문제 또는 소녀상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 문제는 우리한테는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역사적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은 그걸 가지고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라는 어찌 보면은 쉽게 막기 힘든 그것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체시키는 그런 합법적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치도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이 문제를 살려놓는 게. 네, 살려두는 것이. 근데 그런 걸 갖다가 그냥 휴지를 갖다가 쓰레통에 버리듯이 그냥 날려버리는 게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패착이라는 그러니까 이 거지. 위안부 문제는 군사 대국화되고 보통 국가화된 일본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마느냐 하는 것을 막아주는 하나의 뚝이었다고 보면 안전판 돼요. 중에 하나였죠. 이 뚝이 터져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둘러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이 참 안쓰럽고 이렇게
보이면 국가 예산을 들이든 모금을 하든 합쳐서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이 좀 더 당당하게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한일 간에는 일본이 그런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군사대국화의 길로 간다는 게 지금 현실이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논평이에요. 노 대표님 이거 보셨죠? 네. 뭐라고 했어요? 그건 뭐 미국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네. 반기문 양국이 이번에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돼 있었던 위안부 문제 합의에 이런 것을 축하한다고 했어요. 우리 국민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리고 있는데 본인은 국민들 뚜껑 열린 걸 축하한다. 이제 이렇게 있고 특히 그런 거예요. 예. 재밌죠?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청와대가 이 자신들도 예상은 했지만 자신들도 이것이 굉장히 전국을 돌파하는 공세적 카드로서 쓴 게 아니라 안 할 수 없는 하면은 국민들이 욕 듣는 게 뻔한데 안 할 수 없어서 미국의 요구에 그 강요에 이렇게 무릎을 꿇은 면이 큰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들 여론이 너무 나쁘고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는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자신은 이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높게 평가할 것을 기대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당연히 이런 이제 오버액션, 특히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유엔에는 뭐 아베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직 안 된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사실 이 발언의 보도 경위가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적인 환영 논평도 냈습니다. 아주 점잖은 말로 이것보다는. 네. 근데 이 지금 노 대표님이 소개하신 이 발언은 반기문 총장이 청와대로 전화를 했고 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언론에 릴리스를 한. 사실은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갖다가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평가를 한 것은 또 다른 국내적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관측도 이제 제기되는 반반 거죠. 총장에서 뭐 정치 한다 반 안 한다 반 뭐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 반 안 한다 반 반반 총장에서 이제 친박 총장이 됐다 그런. 근데 이제 이 청와대가 이 자신들도 예상은 했지만 자신들도 이것이 굉장히 전국을 돌파하는 공세적 카드로서 쓴 게 아니라 안 할 수 없는 하면은 국민들이 욕 듣는 게 뻔한데 안 할 수 없어서 미국의 요구에 그 강요에 이렇게 무릎을 꿇은 면이 큰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들 여론이 너무 나쁘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에서 시급하게 이제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일환이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언론에 배포를 한다는 것을 반 총장한테 얘기했겠죠. 의전상 국가 원수 예우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국가 원수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통화를 했고 이 통화 내용을 청와대에서 언론에 배포할 때는 의전상 당연히 반 총장 쪽에 동의를 받아서 릴리스를 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거는 물론인데요. 여기에서 그 반 총장 말의 부적절성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안부와 같이 구체적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 대 국가 사과라는 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정식이라면 일본 정부나 일본 군 관계자가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직접 사과하고 그렇죠. 그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절차로 가야 되는 그리고 것이거든요. 배상을 하고. 예. 그런데 여기서 국가 대 국가 간의 이 관계가 아닌 것이죠. 이거는 식민지 세력이 어떤 피지배국 민중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줬을 때 거기 가서 직접 사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국가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만행을 저지르고 독일이 어떤 국가에 대해서 사과했다? 저 이거 들어본 적이 피해자들에게 없거든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논평이에요. 노 대표님 이거 보셨죠? 네. 뭐라고 했어요? 그건 뭐 미국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네. 반기문 양국이 이번에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돼 있었던 위안부 문제 합의에 이런 것을 축하한다고 했어요. 우리 국민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리고 있는데 본인은 국민들 뚜껑 열린 걸 축하한다. 이제 이렇게 있고 특히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는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자신은 이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높게 평가할 것을 기대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당연히 이런 이제 오버액션,
특히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유엔에는 뭐 아베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직 안 된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사실은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 이상하고요. 예, 그런데 반기문 총장은 이 문제 협상에서 주체가 여기서 주어가 또는 사과를 받아야 될 대상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을 얘기한 것이라는 거죠. 이거를 칭송한 것이죠. 실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몰라도 청와대가 또 그걸 더 포장해서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 총장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는 이거는 할머니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박 대통령 들으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하는 거의 모든 논평은 대통령 들으라고 내는 논평이라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하려면은 그 할머니들과 또 그리고 그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그 국민들 또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에 대해서 일본 전체 국민을 대표해서 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평가를 한 것은 또 다른 국내적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관측도 이제 제기되는 반반 거죠. 총장에서 뭐 정치 한다 반 안 한다 반 뭐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 반 안 한다 반 반반 총장에서 이제 친박 총장이 됐다 그런. 근데 이제 이 발언의 보도 경위가요. 네.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적인 환영 논평도 냈습니다. 아주 점잖은 말로 이것보다는. 네. 근데 이 지금 노 대표님이 소개하신 이 발언은 반기문 총장이 청와대로 전화를 했고 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언론에 릴리스를 한 거예요. 네. 에이, 재밌죠?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청와대